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원, 200원 응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화요일 저녁 시간인데요, 배가 고플 시간입니다. 여기 먹자 골목을 지나가고 있는데 슬슬 집에 와서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밤에 열대야와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더위는 계속 되는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국가적 상황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위기 상황이고, 이걸 국가가 잘 수습을 해야 국민들에게 이제 점수를 딸 텐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문제들이 왜 발생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국가의 최고 상위법이고 국법인 헌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가 최초에는 구축이 안 됐는데 1948년도 5월 10일 날 재헌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통일정부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뽑기로 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100석의 북한 지역 국회의원들을 남겨두고 인구 비례에 따라서 200명을 선출하겠다고 했는데, 제주도에서 선거가 무효화되는 바람에 198석이었어요. 제주도 2석을 빼고 198석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때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있었던 유진호 박사가, 현민 유진호 박사가 처음에 헌법을 기초로 했을 때 권력의 분점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원 내각제였어요. 의원 내각제였는데 이승만 박사가 재헌국회의 의장이 되면서, 내가 사실 대통령 하겠다는 욕심이 있는데 무슨 놈의 의원 내각제냐, 권력은 나한테 몰아야지. 나는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의 첫째 형님 되는 양녕대군의 직계후손이고, 나는 왕실의 선원계보도에도 내 이름이 올라가는데 이게 장난하냐. 당장 대통령제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대통령제로 바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4년 중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식 헌법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핵심을 채용을 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때 당시에 국민들의 그런 직선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간선제로 이제 했던 겁니다. 간선제로 이제 뽑도록. 그래 이제 198명의 국회의원들을 이제 중심으로 간선제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정치짬밥이 최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논란이라든지 기타 등등 나이가 너무 많다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서재필 박사가 배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초대국회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과 우남 이승만 박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결론을 내리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자.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198명 전원에게 이제 의사를 물었어요. 현실적으로 두 사람 중에 초대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게 마땅한가.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우남 이승만 박사에게 표가 몰리면서 우남 이승만 박사가 초대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되면 국민만 바라보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경무대죠. 그 당시에. 지금은 청와대라고 부르고. 여기만 들어가면 마음이 이제 또 바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혼란한 그 와중에, 그 52년도 그 전쟁 와중에도 뭘 했느냐, 국회에서 다시 선출하게 되면 자기를 안 뽑아줄 것 같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그때 2대 국회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50%가 무소속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민당은 세가 약하게 되고 50%가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니 이 사람들이 자기를 뽑아줄리 만무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직선제로서 투표권을 돌려주자. 그래서 이제 발췌개헌이라 해가지고 사상 초유의 그런 그 국회의원들을 지금의 그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동에 동아대학교 국민 캠퍼스 건물에 있었던 그 법원 건물이 그 국회 이제 그 본회의장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거기에 국회의원들을 몰아놓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그 기립박수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헌법 개정을 통과시키는 뭐 그러니까 이제 제안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무조건 박수 치시오. 안 치면 싸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 이제 전쟁 중에 이제 직선제를 한다고는 했는데 국민들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었느냐. 처음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그런 경험을 하는 가운데 그때 입장이 어떤 입장이었냐면 전쟁만은 끝내고 싶은 거예요. 전쟁이 너무 이제 그 장기화되고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고 미국도 사실상 휴전을 목표로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지속해서 피해를 입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 그렇게 딱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승만 박사를 뽑아가지고 이승만 박사 손으로 전쟁은 끝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당선이 됐더랬어요. 그 최초의 직선제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무대 그 지금의 청와대인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 그런 그 대통령의 자리를 내놓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개헌을 하는 거죠. 그 노래 가사에도 이런 게 있는데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하는 그 미인이라는 신중현 씨의 노래가 있는데 이걸 빗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니 자꾸만 하고 싶네. 그래 이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뭐 3번, 4번, 5번 할 수 있다.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한 표 차이로 수학적 논리에 의해서 가결이 되는, 그래서 이제 소위 그 4.4.5입이라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개헌 통과. 그 이후에 이승만 박사가 뭐 투표에는 지고 개표에서 이겼다는 그런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제 또 당선되고 하다가 결국 4.19로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19 이후에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시절에 12년을 재연하면 안 되기 때문에라도 새롭게 가야 한다. 의원 내각제로 갔는데 심판이 구판이 한판 승부를 벌이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심파의 그런 장면 총리, 구파의 윤보선 대통령. 그래 5.16을 맞았는데 5.16 때도 이제 마찬가지였어요. 2번만 하는 미국식의 헌법을 가지고 왔는데, 김종필 씨가 가지고 왔는데 박정희도 해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1번 하고 2번 하니 자꾸만 하고 싶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번만 더 했으면 너무나 좋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번만 더 하겠다. 1 번만 더 하겠다.
그러다가 그 한 번도 모자라니까 유신헌법을 들먹이게 되고, 또 이제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대만의 총통제와 프랑스의 드골식 헌법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죽어서야 물러나겠다는 종신집권 이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 이제 11.6 이후에 등장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단임제라고는 하는데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유신헌법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유신헌법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유신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돼요. 1980년 9월 1일 날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정권은 차지하고 보는 상황, 청와대로 이사를 하고 보는 상황에서 새 헌법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유신 시절에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을 뽑듯이 대통령 선거인단을 전국적으로 뽑은 다음에 역시 체육관 선거로 간선제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사전에 당신은 누구한테 투표하시오, 누구한테 투표하시오,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을 포옹나게 이렇게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그래 국민들에게 직선제로서의 투표권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년 단임제라는 걸 했는데, 그래 이제 전두환 씨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것은 하나였어요. 그때 당시에 기억을 이제 대사를 보면, 헌법을 계속 개정해가지고 또 한 번 하고 두 번 하니 자꾸만 하고 싶네, 오늘도 하고 싶네, 내일도 하고 싶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한 번만 하겠다라고 못을 박는 대신에 임기를 오래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헌법학자들이 머리를 굴렸는데 8년 이상 가면 이거 독재라는 소리 나온다. 그런데 6년으로 못을 박자니 전두환 장군이 너무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7년 한 것으로 하자. 사실 80년도는 전두환 씨가 집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년을 보냈으니 앞으로 7년을 더 보장해주면 8년을 한 셈이 되고 한 번 연임한 효과가 있으니까 전두환 씨도 따로 생각을 못할 거다.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87년도 6월 항쟁의 결과로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5년 단임제가 나와요. 5년 단임제. 근데 5년 단임제는 또 이렇게 왜 나오느냐,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들어가면 나오기 싫으니까. 그래도 억지로라도 나오지 않게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국민들은 직선제를 원하고 있으니, 그래 이제 직선제는 받아들이겠다.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되면 된다. 김영삼, 김대중, 김정필을 다 부추겨서 선거판에 나오도록 하고, 각 지역의 몫을 다 찾아간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조금씩만 더 얻을 수 있으면 노태우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 있겠다는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선 투표제라는 게 없으니까 한 표라도 더 얻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겁니다. 한 번만 하는 것도 오래 하지는 말자. 그렇다고 4년은 너무 한 번 하는데 적지 않느냐. 그런데 6년은 또 너무 기니까 5년만 하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얘기가 있지만, 한 번 했는데 2번 하고 3번 하고 싶고 4번 하고 싶고 5번 하고 싶고 죽어서야 물러나고 싶으면 정말 뭐랄까요, 쌓이고 쌓이는 부정부패가 이게 심각해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7년 뒤에 물러나기로 해놓고 7년 동안 꼬박꼬박 챙긴 거예요. 물러날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런데 5년 단임제가 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 5년만 하면 끝나는데, 일본말로 시마인데, 뭐 5년 하고 물러나고 책임 안 지면 뭐 나야 뭐 그만인 것이고, 그 5년 동안 줄기차게 챙겨 먹자. 이런 논리. 그러니까 이제 애시당초에 뭐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라는 선거 공약을 지킬 마음 자체가 없는데, 표를 얻기 위해서는 사탕 발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제 챙겨 먹을 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또 전직 대통령들이 불행했던 과거를 또 되돌이키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마음 편하게 산 대통령이 없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에 망명 가서 조국에서 눈을 감지 못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총에 맞아서 부인도 죽고 자기도 죽었어요.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강제로 물러난 것도 서러운데 협박에 의거해가지고 평생 입을 다물어야만 했고, 전두환 씨는 친구에 의해서, 노태우에 의해서 그 백담사도 갔고, 뒤에 감옥에 들어앉아가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고, 뭐 노태우는 재산 다 털리고 김영삼이한테 감옥 가고, 2002년도부터는 들어누워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식들이 설치다가 결국 자식들이 재임 기간에 감옥에 들어앉고, 아버지로서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되고,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진다고 스스로 몸을 던졌고, 이후 이명박근혜는 각기 다른 얘기는 하는데 감옥에 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최초로 이제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을 당했죠.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도 이제 3년 만에 대통령직에서 이제 파면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와중에 감옥살이를 못하겠다 하고 겁박을 하고 있어요. 나 이대로 죽어도 좋으냐는 식으로 정부를 상대로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윤석열만 하더라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대 대통령들이 감옥에 들어앉았어도 전두환, 노태우,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할 거 없이 감옥에서 밥 주는 대로 먹고 독거실에서 그냥 버티라는 대로 버텼어요. 수건 하나로 이제 땀을 닦고 선풍기 하나로 버텨도 그냥 군말 없이 버텼거든요. 국가에서 풀어줄 때 풀어주니까 아무 소리 안 했죠. 하고 싶은 말이야 많겠지만,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고 정부를 생각해서라도 밑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라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은인자중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 보통 한 3평 정도에서 4평 정도 되는 방에 8명이 들어가가지고 복작복작 되다 보면 서로 싸움이 납니다. 더워 죽겠고 짜증나고 이러면은, 심지어는 말이지 쇠목 같은 걸로 찌르기도 하고, 그런 판국에 독거실을 쓰게 해줬으면, 아, 내가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예우를 해주는갑다, 이렇게 생각해도 모자랄 사람이 뭐 에어컨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옥에 들어앉았다는 것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감옥에 이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고통을 받는 게 당연한 거지. 죄를 지은 사람이 고통을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뭐가 있느냐면, 결국 청와대에 들어갈 때의 마음을 임기 내내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대통령이든지 물러나고 난 이후에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것저것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헌법을 이제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책임하게 5년만 하고 끝나면은 도망갈 수 있는 현행 헌법이 87년 세제인데, 국가의 덩치가 커졌는데 이제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뜯어가면서 입을 수는 없는 노릇이긴 합니다만은 새로운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서 당선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임기 동안 어떻게 이제 안 변할 수 있느냐, 초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취임 선서를 했을 때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며 말이지 그 국가 문화 창달에 기여한다. 이 선거 그 취임 선서의 그 내용을 얼마나 5년 동안 이렇게 임기 그 내 동안 가져갈 수 있느냐, 그 싸움이겠죠. 그 싸움인 겁니다. 대통령이 그 조속으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 이 정도 해도 뭐 누가 뭐라 하겠느냐, 내가 대통령인데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그 헌법이 바뀐다 해도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요소들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터져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새로운 헌법에는 국회의원,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제도 담겠다고 국민들이 벼르고 있는 이 마당에 대통령이 정신을 안 차리면 또 언젠가 헷가닥 넘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전 국민들이 이제 지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일반 국민들은 지키기 위해서라도 10원짜리 한 장도 진짜 허투루 쓰지 않는 이 헌법 체제하에서 대통령이 예외로 해가지고 뭐 내가 헌법을 조금 위반했다, 누가 나한테 뭐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뭐 국가가 끝나는 거죠. 결국 법과 원칙이라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얼마나 지키느냐의 문제인데,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대통령 취임 선서에 했던 말 그대로 해가지고 국민만 진짜 바라보고 임기를 마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먼 훗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기침 나와서 죄송합니다. 먼 훗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역사책이 어떻게 평가하든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은 정말 그 임기 내내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같이 심호흡하고 정말 그 뭐랄까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삼겹살에 소주 한 잔에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되는 게 좋은 것이지, 또 해먹었네, 리스크가 있었네, 감옥에서 처벌받았네, 이런 기록이 남아있게 된다면 그것은 또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 삼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과 원칙이 마련되어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겁니다. 공약도 지키라고 있는 공공의 약속이지만 빌공짜의 공약이 되어서 지키지 않으면 그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걸어왔던 길이 다 그 길인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는 대한민국의 그런 7년의 그 민주주의 현실에서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경우에는 이제 취임한 지 한 2달 이제 됐기 때문에 뭐랄까요, 좀 이렇게 아직 판단하기는 좀 섣부른 감은 있습니다. 사단장이 2년 임기의 사단장이 부대 파악을 하는데도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리는 판국에 국가를 판단하는데 이제 파악하는데 2개월은 짧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정부가 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제가 그 나름의 알맞은 방송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여당도 아니지만 평생 야당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하는 걸 봤을 때 국가가 이 모양 이 꼴이라면 왜 정부가 필요할까? 차라리 무정부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나키즘에 좀 빠져있는 입장에서 국가가 이번에만큼은 제 역할을 하고 대통령이 제 위치에서 해야 될 것만 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지켜보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도 기상청의 얘기와는 다르게
그런 그 열대야는 또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찬물 한 바가지 덮어 쓰시고 열대야를 극복하는 하룻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 길어진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 계시다면 또 이렇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이제 바라지 않고 바랄 소위 짬밥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